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쏜살같이 달려온 인생의 어느덧 황혼역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질문들 말입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시간들을 그저 무기력하게 흘려보내야만 하는 걸까? 젊음의 활기와 빛나는 성취는 모두 지나간 추억이 되고, 이제 남은 것은 깊어지는 주름과 희미해지는 기억, 그리고 외로움뿐일까? 우리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다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니 훌쩍 커버린 아이들과 훌쩍 나이 들어버린 내 모습이 그곳에 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책임감은 조금 가벼워졌을지 몰라도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종종 허무함과 불안감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세상은 나 없이도 잘만 돌아가는데 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텔레비전 속 건강 프로그램은 노년의 질병과 쇠약함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고, 신문 사회면에는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의 모습인 양, 노년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쓸쓸함, 고독, 상실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과 한 묶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노년은 그저 쓸쓸하고 외롭게 보내야 하는 시간일까? 정말 행복하고 유쾌하게 보낼 수는 없는 걸까? 하지만 만약 이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실은 거대한 착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만약 노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자기답게 그리고 가장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황금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그 가능성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지성이었으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1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절망의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던 사람. 그러나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결코 삶의 유쾌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가장 깊은 지혜와 통찰을 길어 올렸던 인물,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의 삶과 지혜를 통해 노년을 인생의 가장 빛나는 계절로 만드는 세 가지 비밀의 열쇠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산 정약용. 우리는 그를 거중기를 설계한 과학자, 목민심서를 저술한 위대한 사상가로 기억합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던 천재학자,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는 그를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그는 역적으로 몰려 머나먼 땅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한 채 낯선 땅에 내던져진 그의 심정을 말입니다. 그가 머물렀던 다산초당은 이름처럼 고즈넉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좁고 축축했으며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편지조차 언제 끊길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았고 절망과 분노가 그의 온몸을 삼키려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아마 좌절 속에서 쓰러져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산은 달랐습니다. 그는 결코 삶의 유쾌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한탄하며 시간을 죽이는 대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찾아온 제자들을 가르치며 학문의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며 흙의 경이로움을 체험했고 닭을 키우며 생명의 신비를 관찰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열수의 늙은 농부라 칭하며 유배 생활의 고단함마저도 삶의 한 부분으로 너그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 같은 외적인 조건들이 모두 사라진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내면의 기쁨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마음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다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유쾌함은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체면을 차리거나 복잡한 정치적 계산에 얽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화두입니다. 노년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고 마침내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라는 것. 젊은 시절 우리를 체험하던 수많은 역할과 책임,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의 즐거움과 평안에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의 유일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자유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다산처럼 유쾌하고 충만하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아주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기술. 다산이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 봅니다. 그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의 따스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찻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피어오르는 김의 향기를 맡았을 것이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온기를 음미했을 것입니다. 마당을 어슬렁거리는 고양이의 나른한 몸짓, 처마 끝에 매달린 거미줄에 맺힌 영롱한 이슬방울,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살아있음의 증거이자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기쁨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결, 아주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거창한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큰 성공, 많은 돈, 멋진 여행처럼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유쾌함은 멀리 있는 무지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발밑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과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2발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사실, 창밖으로 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볼 수 있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매 순간이 바로 기적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 오히려 이 작은 것들의 소중함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거뜬히 오르던 계단이 숨가쁘게 느껴질 때 잠시 멈춰 서서 창밖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방금 놓아둔 리모컨을 찾아 헤맬 때 결국 찾아냈을 때의 작은 안도감에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오늘도 좋은 아침이구나 라고 속삭여 보세요.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산책을 할 때는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과 뺨을 스치는 바람을 느껴보세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처럼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다산이 절망 속에서 찾아낸 유쾌함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다는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은 몇 번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평범한 순간들입니다. 그 평범한 순간들을 기쁨과 감사로 채울 수 있다면 우리의 노년은 그 어떤 젊음보다도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지혜. 다산이 유배지에서 보낸 18년. 만약 그가 과거의 영광만을 곱씹으며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하고 한탄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의 막막한 미래만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지 못하고 후회와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순간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붓을 들었을 때는 글 쓰는 행위 자체에 집중했고 텃밭을 가꿀 때는 흙의 감촉과 식물이 자라는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그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지적 호기심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지혜입니다. 석가모니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그러니 현재의 순간을 깊이 관찰하라. 동서고금의 현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이 지혜는 특히 노년에 접어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후회와 아쉬움, 혹은 젊었을 때는 좋았지 하는 그리움에 빠져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우리를 짓누릅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홀로 남겨지면 어쩌지 하는 온갖 걱정들이 현재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에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상상이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헛되이 소모시킬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펼쳐지는 유일한 시공간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내일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행위에 온전히 마음을 쏟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의 맛과 향에 집중하며 찻잔의 온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 화면 속 이야기에 빠져들고 산책을 할 때는 걷는다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산에게 현재는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자연을 관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현재는 무엇일까요? 따뜻한 햇볕 아래서 잠시 조는 시간,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시간,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는 시간, 반려식물에 물을 주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흐름을 잊고 삶의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수많은 현재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다산의 지혜를 빌려 노년의 삶을 유쾌하게 만드는 두 가지 열쇠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어쩌면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정말 이런 것만으로 무거운 세월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지도 모릅니다. 이 마음의 여행은 저 혼자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그저 듣기만 하는 일방적인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와 닿는다면 잠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당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무심코 남긴 그 한마디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소중한 참여에 미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열쇠를 찾아 함께 떠나볼까요? 세 번째 열쇠. 유머와 여유, 늙어감과 친구가 되는 법. 다산이 유배 생활 중에 쓴 글들을 보면 그의 놀라운 유머 감각과 여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는 텃밭에서 키운 채소가 생각처럼 자라지 않을 때도, 닭들이 알을 품지 않을 때도 심각하게 좌절하기보다는 그것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하나의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은 자신과 완벽하지 않은 삶을 너그럽게 끌어안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고 한참을 찾다가 알고 보니 머리 위에 걸쳐져 있었던 경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려는데 입안에서만 맴돌고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순간, 젊었을 때는 가뿐하게 하던 일들이 버겁게 느껴지는 때,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스스로를 탓하기 쉽습니다. 아, 나도 이제 다 늙었구나 하며 서글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산이라면 이런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껄껄 웃으며 이놈의 정신 좀 보게나 하고 자신의 건망증을 유쾌하게 넘기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비결, 유머와 여유를 가지고 늙어감과 친구가 되는 법입니다. 노화는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가야 할 친구와 같습니다. 우리의 서투름, 실수, 신체의 변화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웃음의 소재로 삼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늙어감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희극의 왕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모습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작은 실수들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한편의 즐거운 코미디가 될 수 있습니다. 웃음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은 웃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을 지으면 뇌는 즐거운 일이 있다고 착각하여 긍정적인 화학물질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유머와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느리면 어떻습니까? 조금 서툴면 어떻습니까?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하나를 깨뜨려도 괜찮습니다. 약속 시간에 5분쯤 늦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빨리빨리와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핀 꽃도 보고 하늘의 구름도 보면서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듯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의 삶, 즉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애쓰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삶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 긍정의 선순환을 만들고 오늘을 좋은 날로 선택하기. 지금까지 우리는 다산 정약용의 삶을 통해 노년을 유쾌하게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아주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기. 둘째,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셋째, 유머와 여유를 가지고 늙어감과 친구 되기. 이 세 가지 방법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긍정적인 선순환 고리를 만듭니다. 일상의 작은 기쁨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이 길러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되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자신의 작은 실수나 변화를 유머로 받아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가벼워진 마음은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기쁨들을 더욱 잘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 선순환의 고리가 돌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노년은 쓸쓸하고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과 작은 기쁨으로 가득 찬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지혜의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나 계획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산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유쾌함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마음의 선택이다. 네, 그렇습니다. 행복은 행운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 또 하루가 시작됐네. 오늘은 또 무슨 힘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아, 좋은 아침이다.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나를 기다릴까? 라고 생각하셨나요?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시원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야. 이 작은 주문이 다산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이겨내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 유쾌함의 씨앗이 되어 당신의 남은 날들을 인생의 가장 빛나는 황금기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그 풍요로운 계절의 주인이 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당신의 힘을 보태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참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